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X 울산역이 오늘 새벽 5시 21분 서울행 첫 열차를 시작으로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시민 생활의 많은 변화와 함께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아 KTX 울산역 개통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KTX 울산역 앞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열차가 떠나는 모습을 이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21분 KTX 울산역에서 서울행 첫 열차가 힘찬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역에서 역사적인 첫 KTX의 열차에 오른 승객은 모두 116명. 새벽부터 역에 나와 첫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설렘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사하는 것도 쭉 봐가왔었고 오늘 개통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울산역 개통 첫날 예상보다 많은 승객이 몰리면서 오늘 하루만 7천여 명이 울산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울산역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하루 평균 10,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고객분들이 이용을 해 보심으로써 앞으로 우리 울산역이 아주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울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왕복 기준 평일 46편, 금요일 52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상행선 1편이 추가됩니다. 서울행 첫 열차는 새벽 5시 21분, 마지막 열차는 밤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울산역 연계 교통수단으로 급행버스 4개 노선과 시내버스 8개 노선, 좌석버스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자가용 승용차를 위해 467면의 주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첫날 안내 부족으로 진입로를 잘못 찾은 차량들이 역주행을 하거나 이용객들이 버스 노선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이기 때문에 내가 영동서 왔는데 이 차가 지금 나오니까 시내버스가 얻은 노선이 그게 지금 안 돼 있네. 어디서 타는지. 울산시는 2014년까지 울산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경전철까지 연계해 울산역을 동남권 교통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침내 열린 KTX 시대가 울산에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든 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울산의 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분야에서 비약적인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쇼핑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역외 유출, 이른바 빨대 효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통 첫날 서울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정확하게 2시간 10분 만에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지면서 당일 출근이 가능해졌고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편코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참 좋습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부산역은 21분, 동대구역은 26분으로 단축되면서 울산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의 교통 오지에서 새로운 중심축에 편입되면서 울산 지역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고속철 개통 이후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그동안 저평가된 울산의 문화와 관광입니다. 영남 알프스와 방구대 암각화, 고래 등 울산의 문화 관광 자원이 KTX와 연계돼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와 이제 관광을 병행하는 겸용 목적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업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그러나 의료와 쇼핑 등 서비스 산업에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득이 유출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는 극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료의 경우 이미 울산은 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와 같은 환자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것이 지역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역에서 환자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의료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고요. 쇼핑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개통 초기 당분간 소득 역외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吴민석입니다. KTX 울산역 개통을 맞아 기대감도 높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TX 개통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울산시가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도 선진국들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영재 기자가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고속철도 이체입니다. 독일은 이체를 상대로 유럽을 하나로 묶는 공격적인 철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포츠다머 지역은 고속철 설치를 계기로 독일에서 역세권 개발에 가장 성공한 곳입니다. 포츠다머는 1991년 이체역 주변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Ich glaube, dass die entscheidenden Kriterien für eine Lage, die sich entwickelt, die sind, dass sie eine große Zentralität hat, dass sie also in einem zentralen Gefüge sich bewegt, dass sie gut angebunden ist zum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dass sie gut erreichbar ist, dass die Leute da hingehen, dass sie sich in der Nähe aufhalten. Die Lage ist also immer der allerwichtigste Punkt für eine Stadtentwicklung und für eine Immobilienentwicklung. 일본은 지난 1964년 신칸센 개통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철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경에서 고속철을 타면 2시간 거리에 있는 나고야역. 나고야역과 나란히 52층짜리 JR 센트럴 타워가 건립돼 상업과 유통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名古屋駅は中部地方の中心都市です。1999年に JR セントラルタワーズこちらを建設して、これが名古屋地方のランドマーク的な存在として電車を利用するお客様に加えて名古屋セントラルタワーズを目指してレジャーに来る、ショッピングに来る、そういったお客様が年々増えている、そういった非常に賑わった駅です。 하지만 신칸센 개통이 도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츠오카. 신칸센 개통 이후 동경 경제권에 흡입되면서 제조업이 빠져나가고 소비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시츠오카시는 뒤늦게 고속철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現在の観光客っていうのは非常に目的が多様化しておりまして、一箇所にとどまってそれだけに集中するっていうお客様はどっちかというと少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中で静岡市いろいろ魅力あるんですけども、さらにその魅力を高めるためには地域の周りのですね市と町とか連携してですね、それぞれのいいところを PR して、そこを広域的に周遊していただこう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ような政策を今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전 세계 속도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속철. 철도 선진국에선 고속철 역세권에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이처럼 울산의 최대 염원인 KTX 울산역이 개통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 1995년 울산역 설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개통하기까지 15년간의 드라마 같은 유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기본 노선 확정 당시 울산역 설치 요구는 아예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 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공식적인 유치 운동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주 구간의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광역시 성격을 앞둔 97년 1월 울산에서 거리가 먼 신경주역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에 반발한 울산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울산 중간역 설치안을 제시하고 전방위 압박 작업에 나서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역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마침내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울산 역사 설치가 최종 확정됩니다. 인구 100만 주변까지 보태서 150, 200만 되는 지역을 그냥 지내가 뿌리는 기차, 그건 누굴 위한 기차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냥. 이처럼 값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고속철 울산역 유치는 2003년 10월 지율 스님이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려 289일이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기각 판결로 개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은 울산의 광역시 성격 못지않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 일대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이용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비좁은 역사와 열악한 편의시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울산역은 개통 3년 만에 편당 이용객 수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동대구에 이어 전국 4대 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개통 초기 8,500명이었던 하루 이용객 수는 지난 10월 현재 13,500명으로 58%나 늘었습니다. 지난 2월 누적 이용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은 2차례나 확장돼 1,049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가쪽으로 불법 주차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용하는데 좀 지난번에 한번 사용해봤는데 조금 비싼 것 같고. 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아직까지 개발 단계니까 그죠. 여러 복합시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움점이 있어요. 특히 내년에 울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복합 한승센터와 전시 컨벤션 건립 등 역세권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좁은 역사부터 증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역은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축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은 같은 시기 개통한 오송역에 비해 이용객은 3배나 많지만 여객 전용 면적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개통 3년을 맞은 KTX 울산역이 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코레일과 울산시 등 관계 당국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KTX 울산역 개통 4년이 지나면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장과 연계 교통수단 등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5,000여 명이 이용하는 KTX 울산역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개통 당시 하루 8,500여 명이 이용했지만 4년 만에 이용객이 76.9% 증가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18,000여 명이 이용해 평일에 비해 1.5배나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은 1,797만 3천여 명으로 울산시 인구의 15배에 달했고 연평균 449만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용객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울산이 57%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 수도권 24.3%, 부산, 경남, 대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증한 KTX 울산역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개통 초기와 비교해 열차 운행과 정보 제공, 편의시설 등에서 만족도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대부분 7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송 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는 규모가 한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이용하는 손님은 울산이 훨씬 더 많은데. 울산 시내에서 많이 머니까 이런 차라든지 리무진 버스 이용하는 데가 좀 안내가 좀 작게 나와 있어서. 특히 인접도시간 광역철도나 버스 노선 부족 등 연계 교통수단 이용 불편과 운행 횟수 부족, 주차장 이용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KTX를 정편하는 한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 교통수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4년 만에 경부선의 중심역으로 부상한 KTX 울산역. 내년부터 신설역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도 없어지는 만큼 승객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한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고속철 KTX 울산역이 오늘로 개통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KTX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더디게 진행되던 역세권 개발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대표적 관문으로 자리 잡은 KTX 울산역. 울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덕에 2010년 11월 1일 개통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300만 명이 KTX 울산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인구의 2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빠르니까 버스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하니까. 네. 고속철 개통 이후 지지부진하던 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말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 환승센터와 쇼핑몰, 아울렛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곳 KTX 울산역 일대에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역세권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만 급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편의시설과 점유 공간을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과 휴일,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단축해갖고 차가 자주 있으면 안 막히는 자리가 많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울산역이 개통 이후 단시간에 경부 고속철 중심축으로 성장한 만큼 역세권 개발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KTX를 이용할 때 도심에서 이동거리가 길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면서 태화강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울산시의 준비는 소홀하다고 합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울산 도심에서 23km 떨어진 KTX 울산역입니다. 시내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도 교통 정체를 감안해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보통 한 이 정도에는 타야 됩니다. 가서 한 10분, 20분 여유 좀 잡고요. 2020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태화강역에서도 신경주역을 통해 KTX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15,000명 이상 이용객이 몰릴 걸로 보이지만 새로 만들 태화강역은 주차 면수가 불과 242면에 불과합니다. 북구 주민 20만 명이 이용할 가칭 송정역은 오토벨리로와 산에 가로막혀 역세권 개발이 어렵고 주차 면수도 40세대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취직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적다. 그거는 택도 없거든요. 울산시는 태화강역 이용 편의성보다 울산역 역세권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가장 큰 핵이 KTX 울산역이라고 봅니다. 우선 거기에는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3월 중이면 착공 예정에 있고 울산시가 울산역 역세권 개발에만 치우치기보다 시민의 교통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입니다.